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다음 달이면 미국에서 중대한 일정이 있죠. 바로 중간선거입니다. 네. 다음 달 8일에 진행되는데요. 이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줄줄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정책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크게 분류를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산업 관련 정책입니다. 앵커는 이 바이든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던 모습, 반도체 아닐까 싶은데. 역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좀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본격 돌입하면서 관련주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은 D램 점유율 3위 제조사인 만큼 중국 경쟁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 뉴욕주에 신규 컴퓨터 칩 공장 건설을 위해서 2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정부에서 나오는 인센티브 패키지 규모만 5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 지난밤 4.53%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다른 반도체주들은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0% 하락했고요. TSMC도 5.92%, 퀄컴이 3.99%, 브로드컴이 1.59%, 인텔이 0.63% 하락했습니다. 네, 뭐 삼성과 SK 같은 경우는 좀 유예 조치가 나와서 한시름을 놨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LG였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 얘기가 나왔죠? 네, 바이든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미국 오하이오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LG 엔솔과 혼다는 오하이오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요. 2023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25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약 2,2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공장 설립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승리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좀 환영할 소식이었던 겁니다. LG 엔솔은 이번 IRA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아시다시피 최대 주요 정책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어떤 정책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외교 정책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성과가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요, 감산 조치를 결정했죠. 그러면서 어제 백악관은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오펙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빈손으로 돌아온 데 이어서 이번 감산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외교 실패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원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미국 석유 업체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사우디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거든요. 이 미국산 무기의 주요 고객인데요. 민주당이 이 사우디와의 무기 판매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방산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방산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거가 11월 바로 또 다음 달로 앞당겨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표심을 자극한 서민 정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먼저는 노동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차량 공유나 음식 배달 업체 전문 운전자들을 계약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단발성 고용을 의미하는 이 긱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는데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받는 이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분류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승인된 법안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트럼프 정부의 법안을 뒤집으면서
공유 산업의 운전자들도 법의 보호 아래 들어오게 됐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해칠 수 있고 또 비용 구조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는 10.43% 하락을 했습니다. 또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리프트도 12.02% 하락했고요. 또 음식 배달 업체인 도어대시 역시도 5.99%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연계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이든 정부가 사실 출범 전부터 마리아나 화법화를 좀 언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관련해서는 아예 사면 조치를 했더라고요. 네,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만 기소된 수천 명에 대해서 사면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6일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힘을 받으면서 대마초 제약업체인 틸레이 브랜즈가 30%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사흘째 하락세입니다. 이 모든 정책 관련주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힘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들도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 지속성을 장담하기 힘들죠.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